한적한 시골 마을.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닭과 오리 같은 조류가 걸리는 AI는 고병원성인 경우 치사율이 70%를 넘습니다. 조류 사이의 전염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변형되면 인체 감염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일단 발병했다 하면 성한 조류라도 모두 매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농가뿐 아니라 인근 농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매몰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던 AI,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차량과 철새 분변 등 AI 바이러스는 매개체도 다양해서 차단 방역에만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바이러스를 조류가 스스로 이겨내도록 장력을 길러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시 발병 양상을 보이는 AI, 경남의 대책을 살펴봅니다. 해마다 100여 종, 2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창원 주남 저수지. 제두루미 등 천연 기념물을 비롯해 다양한 철새가 찾는 철새들의 낙원,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입니다. 주남 저수지는 입구에서부터 방역 작업 중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변을 중심으로 방역차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야생 조류의 감염 여부 조사를 위해 분변 시료도 채취합니다. 인근에 그 철새 도래지를 주의를 해서 매일 그 소독차를 동원해가지고 매일 4회 5회석 소독을 강도 높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전북 고창 오리 농가와 전남 순천만, 제주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습니다. 경남에서도 고성읍 대평리와 기원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확인 결과는 모두 저병원성 판정.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광역시도 단위의 1차 방역 방어선이 뚫리고 나면 2차 방어선인 시군은 초비상 사태를 맞는 상황. 경남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전북 고창 유흥어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전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 시기에 야생 조류의 분변이나 폐사체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AI 감염 개체를 선제적으로 진단 색출을 하거나 차단 방역 조치를 하는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가능해져 긴급한 AI 확산 차단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바이러스는 추울 때 생존 확률이 높아서 주로 겨울철에 확산하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하동과 양산, 고성 등에서 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월에 1건, 6월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6월까지 AI가 창궐했고 2014년에는 7월 말에야 기세가 잡혔습니다. 6월 중순 여름에 접어드는 시점에 AI가 발생하면서 계절을 가리지 않게 된 겁니다. AI 상시 발생국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AI 방역 체계도 이에 따라 상시 방역으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2월 하동과 6월에 양산과 고성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은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 경계 지역인 하동, 함양, 거창, 3개 시군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축산 차량의 소독 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 시군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축산 차량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고병원성 AI가 오염 지역으로부터 우리 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죽은 닭이 든 포대가 트럭에 실리고 구덩이를 깊게 파고 설치된 파란색 플라스틱 통 안으로 포대가 던져집니다.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매몰 탱커입니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던 AI가 경남의 방영망도 뚫었습니다. 토종닭 9,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밀양의 양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해당 농가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주변 3km 이내 모든 닭과 오리를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 이후 인근 7개 농가에서도 8만 9천여 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했습니다. AI가 휩쓸고 간 자리에 농가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손해지, 당연히 손해지요. 거기야 진짜 얼라처럼 키웠지, 그거는요, 얼라처럼. 우리 부인네 거의 살처분할 때 우리 애로 치는 거 사람을 치는 것같으면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애라. 사람을 인간을 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어린 걸 처분했으니까 마음 아프지, 사실은. 지난 2014년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19만 6천 마리, 이후 2015년에는 14만 8천 마리, 2016년에는 24만 4천 마리, 올해는 4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총 59만 2천 마리, 보상금만 40억 7,4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AI는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양계 농장에서 단 한 마리가 감염되더라도 수만 마리가 순식간에 감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감염된 닭과 오리는 70%에서 많게는 100%가 폐사합니다. 이 때문에 AI 발생 농장의 직접적인 매몰 처분과 인근 농장의 예방적 매몰 처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살처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개체에서 증식이 되고 있고 또 감염된 그 조리의 분변 1g에는 무려 100만 마리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옷과 신발, 차량과 함께 고양이, 쥐 등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발생 시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24시간 내에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몰지 침출수와 지하수 오염 등 후속 문제가 수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AI 백신을 투약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비용 부담 문제가 있고 닭과 오리는 소, 돼지보다 사육 기간이 짧아 인체에 해를 줄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은 변종이 많은 바이러스성 질병에 효과적인 대응이 못 된다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 백신 접종을 광범위하게 시행함으로써 다양하게 변이된 AI 바이러스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백신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사용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가금류가 AI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저항력을 길러주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합천의 한 양계장. 사육장 문이 열리자 닭들이 기다린 듯 밖으로 나옵니다. 넓은 땅과 따뜻한 햇볕, 상쾌한 공기를 누립니다. 몸에 모래를 묻혀 목욕도 하고 직접 한 구덩이 속에서 일광욕도 즐깁니다. 자유방목을 하는 게 가장 자연에 가깝고 닭들을 자연 속에서 살게 하는, 자연에 나가서 흙목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연 일조를 마음대로 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양계장의 산란개 한 마리 최소 사육 면적은 A4 용지 크기보다도 적은 0.05제곱미터. 바닥에 만든 평사의 경우 1제곱미터당 9마리가 기준입니다. 이곳 내부에는 2,300여 제곱미터. 닭 한 마리당 공간이 0.3제곱미터로 일반 양계장보다 6배 정도 넓습니다. 비좁은 공간 대신 만급 올라설 수 있는 횃대도 설치됐습니다. 닭의 본성대로 키워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하다 보니 AI의 강한 면역력을 보입니다. 밀집 사육은 될수록 질병 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라든지 면역력을 투여한다 해도 밀집이 되면은
그 별 효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넓은 면적에서 사육이 되면 스트레스도 이렇게 완화가 되고 또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게 되는데 지난 2012년 정부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주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남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가금류 농가는 6곳, 경남의 전체 가금 농가 9,144곳 중 0.066%에 불과합니다. 시설 투자 비용과 생산성을 이유로 아직은 보편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시설하게 되면은 농가가 또 많이 그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보상을 해주고 또 시설 지원을 해줘서 양계 농장에 대해서 시설 확충이나 또는 그 가축 농가의 복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AI에 대한 발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가축, 닭과 오리.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의 심각성이 커진 것은 가금류를 대량으로 밀식 사육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생 상태의 조류는 AI 바이러스를 빈번하게 접촉하지만 이로 인해 집단으로 폐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은 감기도 걸리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기고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조류들은 이동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집에서 키우는 가금류들은 일정 기간이 있으면서 워낙 많은 숫자를 키우다 보니까 대량으로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개체군들도 야생에서는 조절이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한다면 AI의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도 가금류를 기르는 방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라고 동물 복지를 하면은 사육에서 이제 사람이 음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의 개체 생명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사육되는 동안에는 스트레스 가능하게 적게 주고 또 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복지의 이제 최종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동차, 철새 등 매개체도 다양한 조류 인플루엔자 AI. 차단 방역에만 의존하기에는 이미 여러 차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가금류 사육을 농민들이 도입하도록 축산당국이 대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의 부담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